괜찮습니다. 그 선크림 어떤 거 바르면 돼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발라요? 네. 선크림도 보면 이제 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네,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 브랜드 있는 것부터 그냥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까지 네. 기능의 차이가 있냐? 별 차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햇빛 많이 보고 이러면 기미 주근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기미 주근깨는 햇빛을 많이 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일상 여러분과 함께 하죠. 오늘 함께 할 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 셀코TV 채널에서 자주 만나게 되실 함익병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여름이니까 피부 얘기 먼저 좀 하고. 얘기해야죠. 아, 그렇죠? 네,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망가진다는 걸 지금 팔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주로 선크림 안 바르니까. 원래는 예전엔 다 발랐어요. 근데 팔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산에 다니니까 여기가 이렇게 시꺼매요. 근데 여름에는 선크림 꼭 발라야 되죠. 이제 기준이 다르죠. 이게 미용적인 거거든요. 네. 좀 이렇게 너무 시커면 보기 안 좋잖아요. 이게 좀 보기 낫지 않아요? 하얀 게? 너무 하얗면 또 이상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적당인데 이거 사실 동양인들, 저같이 표준적인 동양인들은요, 하루만 바뀌면 이렇게 돼요. 금방 타죠. 금방 타죠. 네.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맞아요. 화상이 빨개져요. 빨개져요. 이제 그런 분들은 꼭 발라야 돼요. 이렇게 적당히 검어지는 사람들은 뭐 좀 괜찮습니다. 그 선크림은 어떤 거 바르면 돼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발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하면 또 이제 팩트 폭격이 되는데 선크림도 보면 이제 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네, 나잖아요. 맞아요. 그 브랜드 있는 것부터 그냥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까지 기능의 차이가 있냐? 별 차이 없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도 뭐 SPF 숫자 있잖아요. 숫자는 있죠. 근데 그게 가격에 큰 영향 안 줘요. 아. 그래서 이제 바르는 요령이죠. 요령인데 자외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A하고 B가 있거든요. A는 좀 파장이 긴 거, 그다음 B는 좀 파장이 짧은 거. 이 파장이 짧은 게 데미지가 더 커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외선 B를 막는 거를 기준으로 SPF를 정해놨어요. 자외선 B를 얼마나 잘 막느냐에 따라서 뭐 20, 30, 40, 50, 60. 우린 한 50 바르는데. 따가울 텐데요. 안 따가워요? 그래도 무조건 한 50이면 다 막는 줄 알고 그거 바르. 그게 시간 개념이에요. 10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때 밖에 나갔을 때 요즘 햇살 기준으로 한 10분이면 이렇게 뻘겋게 이제 화상을 입는다. 그러면 그거를 20짜리를 바르면 10분 곱하기 20, 200분을 막아주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좀 순한 거 한 20, 30 되는 거 자주 바르는 거나 60 바르고 그냥 저기 그 한 서너 배를 그냥 시간을 버티는 거나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그럼 한 30 정도 바르면 되겠네. 동양인은 별 발랐을 때 따갑지 않은 게 한 2, 30 정도 되죠. 그래요? 무조건 50 발랐거든요. 저기 열대지방 가면 한 100 정도 바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햇살이 너무 세니까. 거기 플러스 뭐 이렇게. A. 아까 이제 자외선 B하고 A가 있다는데 A를 막는 게 이제 그거는 그 은밀하게 그게 별로 피부 손상이 많지 않고 착색만 일으키기 때문에 막 그렇게 정밀하게 숫자로 계산 안 해요. 대충 막는다. 1 포지티브. 꽤 괜찮게 막는다. 2 포지티브. 아주 UVA를 잘 막는다. 3 포지티브. 뭐 이렇게. 그럼 기본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고르는 것은 30? 2 포지티브 정도면 한국인들이 플러스. 이제 뭐 한 2시간마다 바르면 된다. 그 정도 이렇게 하면 생각하시면 거의 맞죠. 근데 우리가 햇빛 많이 보고 이러면 기미 주근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기미 주근깨는 햇빛을 많이 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유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기미가 생길 사람, 주근깨 생길 사람이 정해져 그런 있어요. 거예요. 그 사람이 햇볕을 보면 진해지죠. 그럼 기미, 잡티, 주근깨는 좀 다른 거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미는 일단 여자들한테 잘 생겨요. 왜냐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성 호르몬이 있는 사람만 기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도 안 생겨요. 그다음에 할머니가 되셔도 안 생깁니다. 남자도 잘 안 생기고 가임기 여성만 생기죠. 왜냐면 그때 여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엄마 쪽이든지 고모든지 뭐 이런 쪽에 기미가 있던 사람이면 햇볕 쫙 보면 쫙 올라오죠. 이렇게. 주근깨 같은 것도 그러면? 주근깨는 이렇게 점으로 톡톡톡 찍혀서 나와요. 그럼 호르몬하고 영향이 없고요. 한 10대 후반, 중후반이 되면
원래 주근깨 있던 사람들이 주근깨가 나타나죠. 예. 햇볕을 보면 진해지고 가을 겨울 돼서 햇볕이 없어지면 좀 색깔이 줄어들고. 예. 아니 저도 요즘에 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요런데 점이 자꾸 생겨요. 그거는 검버섯이죠. 아 그런 거는 레이저로 많이 없애던데. 이제 그걸 나눠서 생각해봐야 돼요. 김이나 주근깨는 유전적으로 생기는데 레이저로 없애면 그 유전자가 없어져요. 아니죠. 네,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달도 안 돼서 딱 올라와요. 아. 주근깨가 있는 사람이나 김이 있는 사람이 레이저하면 좋아진다. 아, 좋아하는 치죠. 당장은. 네, 당장. 네. 얼마나 갈 거냐고, 그 기간이. 한 2년, 3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럭키한 케이스예요. 네. 네. 한두 달 만에 재발돼요. 네. 그 사람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레이저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피부과적인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나 아니면 의사들 중에서도 보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레이저하면 김이 없어진대, 레이저하면 네. 주근깨 좋아진대 이런 식으로 기계를 사갖고 와서 그냥 의사는 할 수 있거든요. 마구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돈 썼는데 하나도 안 좋아지더라. 이렇게 신뢰만 무너지는 거예요.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늙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없애면 다시 늙어야 되잖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한참 깨끗하죠. 아 그러면 이 검버섯 생긴 거는 레이저로 그거는 레이저를 하면 좋아져요. 근데 그게 이제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네. 한 30대쯤 됐는데 햇볕을 많이 본 사람이야. 여기 올라온 게 여기 주근깨인지 검버섯인지 애매모호하죠, 경계가.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무리 뭐 돈이 흔한 세상이 됐지만 뭐 50만 원, 10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브레 왕창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해보고 네. 재발 하나 안 하나 봐가면서 가서 재발 안 하고 싹 없어지고 한 6개월 이상 잘 지속되고 병변이 깨끗하면 이거는 나이 들어 생기는 거구나. 그러고서 없애버리면 되죠. 네.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 환자들도 문제예요. 옆 사람이 좋아지면 나도 그렇지. 네,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네. 결과가 깨끗해졌거든. 그 사람은 원래 검버섯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주근깨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기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술 이런 거보다도 크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르는 약 있죠. 멜라논 크림인가? 멜라논 크림이라고 우리 은사님이에요. 네. 세브란스 병원 은사님인데 이성락 교수님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피부과에 많은 포뮬레이션 바르는 토피칼 제제에 많은 포뮬레이션을 갖고 왔어요. 아 그렇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좋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레이저를 하면 확 좋아지고 바르는 약을 바르면 좀 좋아질래나?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그런 크림을 지속적으로 바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게 훨씬 낫죠. 코스트 베니핏 따져봐도 그게 이익이고 네.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구나. 네, 아주 잘 듣는 사람들은 그것만 발라요. 근데 물론 이제 멜라논 크림은 그게 스테로이드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6개월, 많이 바르면 8개월 정도 발라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오면 이제 봄 딱 되면 네. 햇살이 강해지잖아요. 네. 그때부터 바르라 그래요. 여름 나고 가을 되고 늦가을 되면 거기 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네. 겨울에는 햇살이 약해지거든요. 기미가 저절로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을 끊고 지내고. 이런 거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외선 차단제. 그겁니까? 기미 잡티 다 예방하는 방법은? 그거 자외선이 전부 그걸 다 숨어 있던 거 끌어내고 있던 거 악화시키고 없던 거 만들고 하는 게 다 자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휴가철에 가서 햇빛 강한데 옷 벗고 다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빨갛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따가워요. 막 간지럽고 따갑고. 화상이에요 그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상을 입지 말아야죠. 휴양지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뭘 발라야 돼요? 일단은 아스피린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스피린을 먹어요? 아스피린 먹으면 따가운 게 확 가셔요. 그렇습니까? 네. 오. 아스피린 정말 좋은 약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약국에서 동네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아스피린 드시면 화기라 그러잖아요. 네. 쿵쿵거리는 거. 쿵쿵거리는 거. 네, 그게 좀 가라앉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르는 거는 또 우리나라는 의사가 워낙 많으니까 그다음에 동해 바다 가면 그 다 구석구석 해수욕장 옆에 보건지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건소가 다 있거든요. 가셔갖고 스테로이드 로션 같은 거 좀 바르시면 감자 으깨 가지고 뭐 이렇게 바르라고.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빠요. 생감자는 먹으면 우리 고구마는 날로 먹죠, 깎아서. 네, 네. 감자 날로 깎아 드셔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왜 못 맛없어요. 먹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설사예요. 그렇게 돼요? 장에 대한 점막의 자극이 엄청 심해요. 장점막의 자극이 심하면 피부는 자극이 없겠어요. 갖다 붙이면 자극이 심해져요. 일단 그러면 감자는 아니네. 아니, 이게 그것보다 아스피린 하나는 훨씬 싸요. 알로에는요? 네? 알로에 바르잖아.
글쎄 뭐 진정 효과 있다는데 그거보다는 스테로이드 그냥 하나 사서 바르는 게 훨씬 그래. 효과 좋아요. 또 궁금하니까 오이. 드세요. 그냥 좀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옛날에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죠. 오이는 잘 갈아서 드세요. 그럼 수박 껍질. 수박 껍질도 그거 잘 깎아가지고 채쳐가지고 나물 만들어 먹으면 맛있던데요.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뭐 그러지 마라. 발라가지고 해서 크게 효과는 없다. 일단 아스피린. 아스피린 그 500ml짜리 뭐 하루에 한 3개 드시면 이렇게 막 후덕거리고 잠은 따가워서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해결이 돼요. 그건요. 찬물로 이렇게 해놓은. 찬물찜질하면 근데 급한 거는 화상이니까 도움이 되죠. 찬물 샤워하는 거. 확실히. 네, 더 좋은 거는 약국 가면 명반액이 있어요. 명반이라고 왜 손톱에 그 봉숭아 물들이던 거 있죠. 그거를 한 티스푼 한 2-3개 넣어서 흔들어 갖고 냉장고에 차게 해가지고 이렇게 냉찜질 해주면 조금 더 진정되는 효과는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병원에 가서 하는 분들도 많지만 셀프 케어, 피부 셀프 케어 하는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대기업도 하던데요. 그런 건 어떻게 시장이 생각해요? 되게 크다 그러대요. 예. 네. 집에서들 그렇게 뭐 이거 가지고 저희 집 사람도 띠리리 하는 거 이렇게 밀거든요. 자, 저기 조금 연배 차이가 나시죠? 그 사모님이요. 예. 저는 동갑이거든요. 예. 와이프가 그동안에 60년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얼굴에 들인 돈하고 저는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둘이가 저 지나가면 그냥 동갑으로 보여요. 별 대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의존하지 마라. 그 셀프 시간이 케어에. 있으면, 그 시간이 있으면 그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을 쓰는데 그거 한 30분 하면 30분 4시간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돈이 뭐 그렇게 큰 게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것도 뭐 또 장비는 비싼 장비도 있긴 하던데 어찌됐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 시간이면 책이라도 한 잔 더 읽지. 저 시간이면 운동이라도 좀 더 하지. 아니 이거 하면서 책 읽으면 되죠. 그 책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광고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를 하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그거 한다고 해서 내 배가 더 뭐 이렇게 피부 확 젊어지고 그런 거 별로 안 심리적인 효과다. 제가 60 지나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저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먹는 약. 식사 잘하면 되죠. 워낙에 또 이렇게 따로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만일에 그 우리가 많이 광고도 많잖아요. 그런 걸 다 먹어서 건강해진다. 그럼 그거 못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이 나빠야 되잖아요. 안 먹는 차이가 사람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내가 식사를 제대로 못 한다. 밥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맛있는 걸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챙겨 먹어야 되겠지. 아니 그래도 어쨌든 저 피부과 전문의로서 그러니까 요런 거는 피부에 괜찮더란 뭐 이를테면 비타민 C라든지 밥 먹잖아요. 과일 먹잖아요. 다 있는데 뭘 또 먹어요. 아니 그래도 비타민 더 먹는다고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죠.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배불러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당뇨 생기고 비만 생기고 다 병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딱 적당하게. 중용. 그 중용이라는 게 책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좋으냐? 적당히 드세요. 어디에 있냐? 우리 먹는 야채나 김치나 뭐 과일이나 다 들어있잖아요. 더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과잉되지 않게 해라. 적당히. 그 적당이라는 게 인류가 몇천 년 역사, 우리가 문화가 남아있는, 기록이 남아있는 몇천 년 역사 동안에 어느 정도냐. 3끼 식사하고 골고루 먹어라. 반찬은 육회국물 다 먹으면 되죠. 아니 그리고 또 그 여자 연예인들 피부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뭐 1일 1팩 케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1인 1팩 이런 거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 대차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뭐 해서 나쁠 거야 없겠지만 다 시간 들고 돈 드는 일이잖아요. 그걸 시간과 돈을 그보다 훨씬 더 좋은데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난 1일 1팩하고 30분 덜어놓는 시간에 30분 운동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침에 세수한 다음에 뭐 바르세요? 저요? 요즘에 스킨 정도 바르고 그것도 안 바를 때도 많아요. 면도 한번 좀 바르고 안 발라요. 로션 같은 거 안 바르세요? 여름엔 칙칙해서 안 발라요. 겨울에는 좀 발라줘. 제가 얼굴에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고난 거 아니세요? 그래서 원래 피부 타고나요. 원래 피부 타고나는 거예요?
백인하고 흑인하고 황인종하고 뭐가 달라요? 타고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피부를 보면 내 피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양쪽을 다 봐야죠. 양쪽 다. 근데 엄마 피부는 백옥인데 아빠 피부가 완전히 그냥 그 멍게예요. 네. 운 나쁜 친구는 멍게가 되는 거예요. 누굴 닮는지는 그건 확률이니까. 그러면 저 스킨케어 제품이나 네. 아니면 그 여성분들 보면 뭐 기초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뭐 디테일한 화장품까지 다 바르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만족스러움 하셔서 만족스러워.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하지 않은 사람에서 내가 월등히 좋을 거다. 별로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에 중요한 영양분은 전부 공급을 뭘로 해요? 먹는 거? 네, 영양분. 내가 들어가서 밑에서 올라와요. 네. 여기 바르면 안 들어가요. 그냥 발라져 있어요. 피부와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운동은 모든 건강에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엑서사이즈 앤 메디 저기 그 헬스 앤 엑서사이즈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네. 보면 우리가 배운 전과는 다 그게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적당히 하면.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삶이라는 게 결국 균형인데 그 균형을 맞추지를 않고 뭐 하면 좋대더라. 우리는 자꾸 비방 한 가지를 찾아요. 네. 아, 세상에 비방 한 가지 찾아갖고 그걸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사는 게 편하겠어요. 안 돼요. 균형 잡힌 생활이에요. 결국은. 이제 재밌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10대 재벌 평균 수명, 회장들 기준으로 네. 10대 재벌 오너의 평균 수명보다는 30대 재벌의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걱정이 덜한가? 덜한 거죠. 네. 그분들보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일반인들이. 걱정이 많구나. 아시는 분들 하면 다 그 저기 보세요. 그러네. 70 넘기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참 그 돌아가시기 싫었을 텐데. 그 많은 돌아가실 돈을 넣고. 때쯤 되면 모르죠.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이제 그것도 오래전 얘기지만 인터넷 전다고 병원 생활할 때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면 다들 병 걸리면 그때부터 건강 관리를 해요. 그때는 늦었어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건강 관리라는 건 예방인데 예방은 언제 하면 20대, 30대, 40대 내 생활 습관이에요. 그게 50대, 60대 내 건강을 대해서 미리 담보하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음주 가무를 즐겼다. 그리고 몸이 건강할 수가 없죠. 아니 운동이라고 하면 평생 학교에서 배웠던 우리 때는 체력장이라고 요즘엔 학교 교육이 정말 엉망이 돼갖고 체육 학교에서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 무언 체력이 있겠어요. 피부 건강도 그와 같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발라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식사 잘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스트레스 줄이는 게 결국 욕심 줄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 되려고 설치고 다니면 저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인상 쓰지. 안 좋아요.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 제 역량에 의해서 꿈은 그랬지만 안 되면 포기하고 사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즘 SNS 상에서 피부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 접할 수 있는데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방으로 다 좋아져요. 대박이에요.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거의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요? 효과는 없어요. 없는 걸로. 그러니까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 글쎄요.